네, 며칠 전 뉴스에요. 2023년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하락했다. 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전국 평균으로 보면요. 18.61%가 하락을 했는데, 네, 이것은 기초연금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가? 오늘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5개의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재신청하시면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은 전에 탈락했다 하더라도 기초연금을 재신청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먼저 다 아시는 얘기지만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출 방법을 잠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 환산액 두 가지를 더해서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월 202만 원, 네, 부부가구는 323만 2천 원 안에 들어오면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는 재산소득 환산액의 이 일반 재산 부분인데요. 일반 재산은 거의 부동산에 영향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높이 인상이 돼가지고, 네, 가만히 있어도 기초연금이, 네, 탈락했다. 또 기초연금이 감액됐다. 네, 이런 부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이번 이 뉴스에는요, 이 부동산 공시가격이 대폭으로 하락됐다. 역대 최대 하락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오늘은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전시에 사는 이 2022년도, 네, 작년 기준에 어떤 탈락했던 분의 사례인데요. 이분은 아파트가 5억 9천, 네, 공시가가 5억 9천만 원,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80만 원 정도 수령하고 계셨어요. 네, 그리고 아내분도 국민연금이 50만 원 정도 있었고, 예금이 5천만 원 정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은요, 2021년도 초에, 네, 이 공시가가 18.31%가 상승을 해가지고, 2022년도에 나도 모르게 탈락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소득평가액을 계산해 봤더니 국민연금, 남편과 아내의 국민연금을 합치니까 130만 원이 나왔고요. 재산소득 환산액은, 네, 공시지가 5억 9천에서 1억 3,500만 원은, 네, 기본으로 공제를 해주는 가격이 있었죠. 그리고 5천만 원에서도 2천만 원은 금융공제를 해주죠. 네, 결국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네, 164만 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 환산액을 더했더니 294만 원이 나와가지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 부부가구 이 소득 인정액이 288만 원이었죠. 그래서 288만 원이 초과되니까 이분은 기초연금이 탈락했는데요. 그 전에 2021년도, 2020년도는 계속해서 기초연금을 부부가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탈락했냐? 나도 모르게 공시지가가 18.31%가 올라버린 거예요. 내가 이거 올려달라고 했나요? 네, 그냥 올라가지고 탈락했던 사례. 네, 이거를 방송을 해드리는데요. 오늘 방송은 반대로, 네, 이것이 하락이 돼가지고요. 네, 여러분들이 기초연금에 유리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요, 매주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꼭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공정주택의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하락했다. 그래서 18.61% 하락했다라는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왔었죠. 네,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하락했다는 그런 겁니다. 올해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1% 하락했다.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네,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후에요, 역대 최대 하락이라는 겁니다. 네, 어마어마한 하락이네요. 아파트 공시가격은 2014년부터 10년간 꾸준히 상승해 왔는데, 특히 부동산 과열기에는 2021년도, 2022년도, 네, 19.05%, 17.20%, 네,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이며 급등을 해서 기초연금이 나도 모르게 탈락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18.61%가 하락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18.61%가 하락했으니까 이제 안 나오던 기초연금이 나오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요거 재신청 꼭 반드시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 밑에 보니까요,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네, 요 자료를 보니까, 네, 2006년부터 자료입니다. 2009년에는 마이너스 4.6%, 2013년에는 마이너스 4.1%. 네, 이 두 해를 제외하고서는요, 전부 다 공시가격이 인상을 했었어요. 네, 특히 2020년도에는 19%, 2021년도에는 17.2% 굉장히 많이 이 상승 요인을 봤는데요. 네, 2023년도 올해는 마이너스 18.61%. 역대 최대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공시가격 그럼 어떻게 산출이 되느냐 궁금하시는 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요. 공시가격 산출 과정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네, 2020년 말 시세, 작년 말 시세 곱하기 2023년 현실화율, 네, 현실화율을 곱하면은 이게 공시지가에 나옵니다. 네, 그런데요, 이 현실화율도 2022년에는 72.5%에서 이번에는 69%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이 공시가격이 하락된 요인들은 우리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가장 첫 번째는 기초연금의 영향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재산이죠. 재산소득 환산액에서 자연적으로 줄어들겠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건강보험이 줄어드니까요. 네, 이거를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시고요. 세 번째는 종합부동산세. 이거는 부자들에 대한 얘기죠. 종합부동산세를 내셨던 분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 네, 그러한 영향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시가격은 기초연금, 건강보험, 종합부동산 세금의 영향이 아주 크게 끼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023년 이 시도별 공시가격 하락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역마다 다를 수 있겠죠. 네, 지역마다 그 공시가를 우리가 산출을 해서 여기에 계산을 했더니 지역마다 다른데, 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가장 많이 하락한 쪽은 훨씬 유리하죠. 네, 이 5개 지역이요. 세종, 인천, 경기, 대구, 대전 지역입니다. 네, 이 5개 지역은요, 평균보다 많이 하락한 지역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세종 지역은 공시가격이 30.68% 하락, 인천은 24.04% 하락, 경기도 22.25% 하락, 대구가 22.06% 하락, 대전은 21.54% 하락. 네, 조금 전에 사례해봤던 이 18%가 올라가지고 탈락됐던 이 부부 기초연금은요, 이번에 21%가 하락됐으니까, 네, 요거 다시 신청하면은 기초연금 부부, 네, 100%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는요, 기초연금은 반드시 재신청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시군구청에서 그냥 해주지 않고요, 주민센터에서 그냥 해주지 않습니다. 네, 재신청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세종, 인천, 경기, 대구, 대전. 네, 평균보다 많이 하락한 지역이 신청을 했고, 만약에 부산, 서울, 울산, 기타 지역도 또 신청을 했다면 누가 유리하죠? 자, 예를 들면은 이 5개 지역에서 네, 10만 명이 신청을 했다. 또 덜 떨어진 나머지 지역에서 10만 명이 했다. 당연히 이 많이 떨어진 지역의 10만 명은 기초연금을 다시 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오늘의 영상 이제 결론인데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지역은 10월 이후에 재신청해라. 그동안 제가 이 영상도 몇 번 보여드렸었는데요.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는데 다시 신청을 했는데 다시 탈락했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많았고요. 또 어떤 유튜브 방송에서는 이제 공시가격이 하락했더라도 내년 4월이나 5월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방송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맞는가, 보건복지부의 이 기초연금 이 콜센터와 그리고 행복이음이라고요. 우리가 이 보건복지 관련 통계 자료가 거기 들어있는 행복이음의 제가 콜센터 2군데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행복이음에는요, 여러분들이 기초연금 신청을 하면은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 행복이음에 여러분들 이 재산 현황, 그 다음에 소득 현황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군구청에서는 행복이음에 접속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현황을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행복이음 담당자가 언제부터 이것이 국토부에서 네, 자료가 넘어와가지고 반영이 되냐 이거겠죠. 그런데 제가 이거 2군데를 파악했어요. 보건복지부와 행복이음. 10월부터 반영이 됩니다. 네, 그래서 10월 이후에 재신청 빨리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자, 한 달 걸린다니까 9월 달에 해야겠다. 9월 달에 하면은요, 여러분 전산에 반영이 안 돼서 옛날 공시가격으로 그냥 카운트가 돼요. 그러면 안 되고요. 10월에 하세요. 네, 10월 이후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부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탈락됐던 부동산, 그래서 기초연금. 그런데 요거를 다시 받으려면 반드시 재신청해야 재조사가 들어갑니다. 재신청하라는 거.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언제 신청을 하느냐? 2023년 10월 이후에 적용됩니다. 네, 국토부에서 이 전산 자료가 넘어와서요. 재산세도 반영되고 뭐 종부세 반영되고 네, 부동산, 그다음에 뭐 건강보험, 기초연금도 반영되는데 행복 이음에 이 데이터가 들어올 게 10월부터랍니다. 네, 그래서 10월부터의 이 하락 과다 지역, 특별히 아까 5개 지역 네, 반드시 재신청하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변동자산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2022년도 탈락자들, 부동산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탈락한 여러분들 많으시죠? 여러분들 이번에는 많이 타락했으니까 반드시 재신청하면 좋겠습니다. 시점은 10월부터. 또 하나는 양념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금융자산도 줄이라고 제가 몇 번 방송을 했는데요. 여러분 갖고 있는 예금, 보험, 주식 다 줄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줄이면은 기초연금, 우리에게 여러분들 탈락돼서 기초연금을 못 받고 계신 분들 이번에 우리 공시가가 많이 하락됐기 때문에 10월 이후에 꼭 재신청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지금 막 이슈가 되고 있죠? 며칠 전 나왔던 뉴스인데요. 2023년 공시가격이 18.61%, 네, 공시가격 2005년 이후에 역대 최대 하락을 했습니다. 네, 특히 5개 발표 지역. 많이 하락한 지역은요, 여러분 5개 발표 지역이 아니더라도요, 다른 지역에서 신청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신청을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이 탈락할 때는 이 시군구, 구청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탈락시켰어도 다시 신청, 조사는 재신청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재신청 하셔야 됩니다. 9월 정도 가서 제가 이 방송 다시 한번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셨다가 10월부터 다시 신청하면은 나도 받을 수가 있겠구나.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